동기별개로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요청이 있어서 모바일 기기용 테이프와 건축용 차량용 윈도우 필름 그리고 바이오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ND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ND포스는 2010년 6월 23일에 설립이 되었고 코스닥 시장에는 6년 뒤인 2016년 10월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산업용 테이프 및 건축용 차량용 윈도우 필름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충청북도 음성에 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대주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최대주는 K-클라비스 사이언스 신규수 조합과 특수관계인이 24.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K-클라비스 사이언스 신규수 조합은 최대주가 변경이 되었었고요. 그 변경 일시가 2018년 10월입니다. 자, 이 K-클라비스 사이언스 신규수 조합의 또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는 파이브 트리 전문 투자형 사무 투자 신탁, 즉 사모펀드가 K-클라비스 사이언스 신규수 조합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K-클라비스 사이언스 신규 조합이 최대주가 되면서 대표이사로 앉힌 분이 김장호 씨라는 분이고, 이 김장호 씨는 H사이언스 대표이사였던 분입니다. 즉 회사가 원래는 산업용 테이프와 건축용 차량 윈도우 필름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바이오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대주가 바뀌면서 바이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바이오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면 큐어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큐어바이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스펙트럼 컨소시엄 그리고 프레스코 2호 조합이라는 투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자회사는 말씀드렸듯이 큐어바이오고 자산 총액이 137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자, 특징적인 한 가지는 이 회사의 이번에 분기보고서를 보면 3분기까지의 등기이사의 보수 총액이 1인당 보수 총액이 3분기까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분석한 회사들 중에 이렇게 등기이사의 보수가 작은 회사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자, 한번 회사의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제품은 크게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그리고 기능성 테이프들, 그리고 차량용 윈도우 테이프, 그리고 건물용 윈도우 테이프,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을 유통하는 큐어바이오가 하는 바이오 의약품 유통, 그리고 현재 엔디포스가 하고 있는 바이오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오 진단 키트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11월 23일에 나왔고, 러시아 쪽으로 22억 정도를 판매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던 바이오 진단 키트, 이번에 코로나 진단 키트, 신속 키트를 이번에 처음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러시아에 판매를 하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한 2년 동안에는 바이오 관련 매출이 없었었고요. 큐어바이오가 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유통 부분은 실제로는 서모피셔, 사이언틱스 코리아, 그리고 멀크, 그리고 시그마 등의 글로벌 바이오 유통사의 대리점으로서 그 회사들의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품이 아니고 상품을 판매하는 정도였고, 이번에 엔디포스가 코로나 바이오 진단 키트를 판매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바이오 제품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매출량을 부문별로 나타났는데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가 60.6%, 올해 3분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필름이 10.8%, 그리고 바이오 부분이 28.4%, 그리고 기타 부분이 한 0.1%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원래 하던 본업인 휴대폰 기기용 양면 테이프를 판매를 하고 있고, 2018년 12월에 이제 큐어바이오를 인수를 하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매출이 발생을 했고, 이때 비중에 비해서 또 올해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올 3분기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사상 최고의 분기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휴대폰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부분이 가장 큰 매출의 발생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 사업 부분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휴대폰과 그리고 윈도우 필름 쪽이 매출액 412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입니다. 즉 영업이익률이 20%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이오 사업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주로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고 이걸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품을 팔아서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 테이프 부분이, 그 필름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무려 20%가 넘게 나오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 캐시카우가 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바이오 쪽에 대주주는 계속 투자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장 이후 4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살펴볼 텐데요. 현금 흐름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금 흐름표를 분기별로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IPO를 해서 2016년 12월경에 상장을 했고요. 4분기에 상장을 했고, 그래서 바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서울 등촌동에 건물 매입을 합니다. 금융상품을 팔고 건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큰 변화생 대주주가 변경이 된 이때 이후로 큐어바이오를 양수를 하고요.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 큐어바이오 주주들에게 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그리고 3호 BW 발행, 그리고 3호 12 발행,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3호 12 발행, 그리고 3호 12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등촌동 건물도 매각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2018년 4분기 이후로 회사가 현금의 운용이 크게 없다가 적극적으로 현금을 운용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끌어오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기존 주주에 대한 증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3으로 11이나 BW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은 희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차익부터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상품도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네오티엑스라는 또 바이오 회사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현금의 운용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원래 본업은 휴대폰용 테이프와 그리고 특수 테이프 그리고 윈도우 필름 등인데, 바이오 쪽으로 계속 지분을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점이 되는 것이 대주주가 바뀌는 2018년 4분기부터 큰 기점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 4분기 합산의 현금 흐름표를 나타낸 것인데, 잘 나타내듯이 18년 4분기 이후로 회사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기타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금융상품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자회사들을, 그리고 다른 법인들의 투자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무현금 흐름을 계속 돈을 끌어오게 됩니다. 이 돈을 끌어와서 결국은 기타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 현재 본업에 있는 유무형자산 투자는 별로 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이 최근에는 계속 좋아져서 539억, 최근 4분기 합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리캐시플로가 506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최근 4분기 합산이 91억인데, 결국은 이 회사가 지금 또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에 투자를 하면서, 물론 이 파생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현금 흐름이 이제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 이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또 2018년 4분기 이후로 큐어바이오로 인수를 하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데, 다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 2분기가 주춤하다가 다시 올 3분기에 매출이 크게 늘어나서 상장 이후 최고의 분기 매출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매출은 대부분이, 증가의 폭의 대부분이 기존에 하던 사업인 휴대폰용 양면 테이프 이쪽이 많은 매출을 일으켜서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분기 때 발생하지 않았던 매출이 3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YOY로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올 3분기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다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8%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103%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말씀드렸듯이 2018년 4분기 이후로는 올해 2분기 빼놓고는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그리고 NPM, ROE, ROA 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2018년 4분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 2018년 4분기에 큐어바이오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큐어바이오를 200억 넘게 인수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큐어바이오의 손상차손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큐어바이오의 무형자산으로 쌓여있던 무형자산의 연구개발로 이 제품화될 것 같은 무형자산을 쌓아놨던 것을 바로 손상차손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영업권과 구매계약권 등도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큐어바이오의 이제 부실을 떨어내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률은 최근 들어서 21.9%, 올 3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겠지만 이제 필름 쪽과 그리고 테이프 쪽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이 많이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올 3분기는 또 휴대폰용 양면 테이프 쪽이 매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이제 보라색 선이 이제 단기순이익 NPM인데, NPM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고 다시 늘어났다가, 그리고 올해 3분기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주식 CFD 등 파생상품의 평가 손실이 161억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올 2분기에
주식시장에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만회가 되었지. 주식 CFD는 일종의 옵션 같은 것입니다. 프리미엄을 내가 산 가격보다 프리미엄을 더 먹는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레버리지를 거의 뭐 10배 가까이 일으키는 그런 상품인데 회사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올해 1분기 같은 상황이 몇 분기 더 지속이 되었다면 회사는 크게 평가 손실을 입고 나중에 마진콜이 와서 돈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너무 공격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한번 좀 걱정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ROE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크게 보시면 엔디포스는 결국 매출액, 순이익률의 변화에 따라서 ROE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4분기 합산 ROE는 현재 17.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이익률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의 수익이 좀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만 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어떤 때는 좋게 작용을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상당히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총자산 회전율은 크게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 4분기 합산으로는 그래도 꾸준히 자본이 쌓이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시가총액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 그러니까 2020년 12월 11일 종가 기준은 3,948억, 이게 희석 주식수,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앞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 주식수까지 포함한 시가총액이 3,948억 정도입니다. 자, 자본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BW 그리고 CB 등이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자본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 3분기 이후로는 이제 자본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PBR도 아마 낮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을 텐데, 주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PBR은 뒤쪽에 한번 다시 살펴보죠. 부채는 계속 갚아나가면서 이제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좀 앞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PFCR을 보겠습니다. 자, PER은 큰 폭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4분기 합산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8.6 정도고요. 그리고 PBR도 한때는 4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 2.9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의 ROE 정도 수준을 보면 그렇게 주가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회사가 희석하는 그런 메자닌을 발행을 하고 그것이 다시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기존 주주에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3자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주주들의 주식에 희석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PFCR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있는데, 앞쪽에 살펴봤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들이 조금씩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회사 현금이 도는 것에는 현재 크게 이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수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수는 보시면 최근 들어서 좀 44일에서 73일까지 늘어나긴 했으나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또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고자산 회전율수도 한때 46, 7일까지 갔다가 현재 66일까지 늘어났지만 회사 다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은 좀 일시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직은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2018년 이때가 조금 그랬지만 이때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회사에 다시 증자를 하면서 돈이 많이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았는데,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바이오 부분에 대주주가 바뀌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엔디포스 하고 있는 바이오 부분에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근 2년 만에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회사 큐어바이오는 아직은 현재 대리점 상태에서 외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제품을 사들여와서 판매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회사가 여러 가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어디에 박사를 또 영입을 했다 이런 기사까지 많이 나오면서 언론 플레이도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가 앞서 살펴보셨겠지만 자본의 배치가 너무 공격적인 금융상품 투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사가 어떻게 자본을 운영하고 자본을 배치하는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장기 투자라기에는 계속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의 바이오 부분의 투자가 성과를 낼 때 아마 크게 수익을
같이 나누실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고 자본 배치에 따라서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또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앤디포스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